거대 여당의 언론법 폭주.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물론 다음 주에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거대 여당임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장애물은 없어 보이는데요.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건데 허위와 조작이란 기준을 누가 정할지 벌써부터 논란이 큽니다. 어제 국회 상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주문별로 축소 있게 투표 심사를. 위원장님, 표결에 대한 의사를 저희 하지도 않고서는 왜 그냥 진행을 하십니까? 아니 상임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얘한테. 가만히 있어. 국경만 국경에만 갖다 붙이는 법입니까? 거꾸로 돼서 한참 거꾸로 됐잖아요. 권력을 누가 감시합니까?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게? 저희가 창양이에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법 내용보다도요. 먼저 어제 국회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재영 차장, 어제 국회가 참 시끄러웠는데 네. 일단 거대 여당이 또 입법을 일단 단독으로 밀어붙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 논의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여야 이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안건 조정 협의를 통해서 이 법안을 이 상임위에 회부해서 이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킬 거냐.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와 협의와 이런 이제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어제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의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건 조정 협의를 약간 꼼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안건 조정 야당 그 안건 조정 위원으로 위임을 해서 이 형식적으로 거치고 그리고 그걸 바로 또 이 상임위 표결에 거쳐서 이 속도감 있게 이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렇게 국민의 어떤 그 삶의 중요한 문제냐 그렇게까지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 문제냐 이런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30조 이항 언론중재 개정안 저희가 한번 대략 화면에 띄워봤고 핵심 골자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최 교수님 신문방송학과 교수시잖아요. 네. 이 부분이 논란을 잇는 반대하는 쪽은 왜 반대하고 찬성하는 쪽은 왜 찬성하는지 이걸 좀 하나하나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언론들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를 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허위로 조작된 정보라고 소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검증 없이 즉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점에서 찬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언론의 자유가 책임 있게 언론을 보도하는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체적인 검증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찬성 부분이고요. 예.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제 저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허위 조작 보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화할 거냐.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해석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너무 모호해서 저걸 예를 들면 코에 붙이면 코에 붙일 수도 있고 다른 데 붙이면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모호함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당 대선 후보들이 이 언론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의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거기에 유튜브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원래 넣었다가 지금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건 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요즘은 매체 정도가 아니라 과거처럼 뉴스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유통 구조가 과거에는 단출했는데 요즘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포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 5배도 너무 약하다. 저는
고의적으로, 즉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가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강력한 징벌을 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가짜뉴스 내면 언론사 망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난 2일에 얘기했고, 근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튜브가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진행자에게 반문을 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으니까 뭐 저 사람 이야기하는 다 언론사 입장에서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실 텐데요. 그걸 떠나서 이게 지금 이 최근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지는가라는 그 저자 하버드 교수가 보면 이 기본적으로 독재 국가가 되는 그 절차가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것을 장악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장악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예. 언론이라는 게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면에서 뭔가 취재를 할 때 그 어떤 가능성을 두고 확인을 거쳐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오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상 명예훼손 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그 법으로 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법으로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보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많은 법정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건 또 언론사가 감당해야 될, 또 기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번에 지금 언론중재법 같은 거 보면 그거와는 또 별도로 지금 5배의 징벌적 손해를 하는 것인데요. 법이란 게요. 사실은 가짜뉴스라는 것도 지금 세계적으로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는 걸 놓고서 굉장히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진봉 교수님 계시지만 가짜뉴스 규정 아무도 지금 못합니다. 뭐가 가짜뉴스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이지만 나중에 보면 또 진실로 밝혀지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허위 조작됐다는 게 과연 그럼 이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거는 사실은 법정에서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자도 마찬가지. 기자가 정말 그걸 허위로 뭔가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실관계가 뒤늦게 밝혀지기도 하고 권력에 의해서 또 묻혀질 수도 있어요. 자, 최순실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 보시면 지금 그중에서도 허위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진실인 것도 많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보도를 못하게 하고 징벌적으로 5배를 손해를 하게 하면 지금 아마 그때 언론사들 다 거의 다 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하는데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유튜브가 제외된 걸 이제 알았다고요? 이거 지금 한참 문제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원래 출발이 이게 유튜브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이 법 자체가. 뭐 대체적인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많이 생산이 이게 되니까요. 유튜브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안 보니까 싹 빼버렸어요. 그걸 언론사 계신 분, 당대표 한 분이, 대선 후보 한 분이 이제 언론 인터뷰하면서 그거 빠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정말 황당할 따름이고 5배가 약하다? 글쎄요. 정말 5배가 약하다고 말씀하시 가짜 뉴스 이야기 하셨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